2024년 8월 12일 월요일 경제뉴스 매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현지 시간 9일 38%가량 급락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2분기 매출액이 3억 2,097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예상치 3억 4,080만 달러에 못 미치는 수치다. 웹툰의 순손실은 7,657만 달러를 기록한 것도 투자자들을 실망케 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주식 공개에 따른 일회성 비용과 주식 보상 비용 때문에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 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웹툰은 3분기 3억 3,200만에서 3억 3,800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팩트셋이 조사한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 3억 5,100만 달러를 밑도는 수치다. 다음 뉴스. 11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 컴퍼니, YG플러스 SM 브랜드 마케팅 JYP360 등 아이돌 굿즈 판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와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며 상품 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며 환불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환불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들 업체는 포장 훼손 시 교환 환불 불가라며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특히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 환불을 요청할 때는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뉴스. 1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이어지자 일본 여행을 앞둔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를 발표했다. 현지에서는 최근 대형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도 늘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밤에는 일본 도쿄 서쪽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10일 낮에도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북북동쪽 476km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났다. 일본 엔화 가치 반등도 일본 여행 수요의 변수로 꼽힌다. 여행업계는 상황을 당분간 주시하면서 대책을 세우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본 대신 다른 관광지를 찾는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뉴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기업 중 매그니피센트7을 제외한 나머지의 이익이 2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들 기업의 이익 증가는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 된다. 그동안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를 일컫는 M7의 이익 성장이 S&P 500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2분기에도 M7 이익 증가율이 35%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많이 축소된 수준이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 80% 이상이 실적을 발표했다. 이제 소비 지출에 관한 단서를 보여줄 월마트, 홈디포 등 소매업체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뉴스. 미국 식품의약청이 바이오텍 업체 라이코스 테라퓨틱스가 신청한 엑스터시의 정신병 치료제 승인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FDA 자문위는 지난 6월 MDMA 치료법 승인을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시켰다. 자문위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FDA는 대개 자문위 권고를 수용해왔다. FDA는 자문위가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MDMA 치료제 임상시험이 잘못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FDA 자문위는 6월 회의에서 라이코스의 이중 맹검 주장과 달리 시험 참가자들이 결과 편향성을 피하기 위해 이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FDA는 이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새로운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새 임상 3상 시험에는 수천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엑스터시 치료제 승인을 고대하던 환자들은 크게 실망하게 됐다. 대부분은 전장에서 공포를 경험한 퇴역 군인들이다. 이들은 최근 수년 새 치료법 개발 소식에 들떠 있었지만 FDA가 MDMA 승인을 거부하면서 이 같은 희망이 물거품이 됐다. 다음 뉴스.
10일 이온 게이자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배터리 시스템에 이상이 발견될 때 주요 대체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거점 정비를 입찰 요건으로 신설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이 이상 상태에 대비한 대응력을 요구하는 것이지 외국 제품을 배제하지는 않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입찰 요건이 적용될 경우 국외에 거점을 둔 해외 업체는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소닉이나 교세라 등 일본 기업은 유리할 것이라고 니케이는 전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9일 뉴욕상 업거래소에서 그널물인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0.85% 오른 배럴당 76.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이번 주 상승으로 4주 연속 하락세가 멈췄다. 이번 주 기록한 4거래일 연속 상승은 7월 초 이후 가장 길었다. 지난주 말 7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후 경기 침체 우려가 팽창하자 국제 유가도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었다. 하지만 유가 향방을 돌려놓은 것은 전날 발표된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였다. 해당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며 둔화 흐름을 보이자 고용 냉각에 대한 우려가 완화하면서 유가에도 순풍이 불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갈등은 일단 소강 상태지만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다. 두 나라 간의 전면전은 막겠다는 게 미국의 의지이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 미지수라는 게 원유 시장의 분위기다. 다음 뉴스. 11일 무신사가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29cm에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여행용 캐리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와 지그재그, W컨셉도 여행용 캐리어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각각 110%, 164%,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리어 수요가 급증한 데에는 엔데믹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난 원인이 가장 크지만 그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캐리어 또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원인이 적지 않다. 또 무조건 유명 브랜드 캐리어만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취향과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덕분에 새로운 중소 캐리어 브랜드들이 부상하고 있다. 캐리어 브랜드들은 저마다 다채로운 색상과 다양한 수납 공간, USB 포트, 컵홀더 등 차별성을 강조한 제품들을 내놓고 감성적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캐리어 꾸미기족이 증가하면서 캐리어에 달 수 있는 네임택과 캐리어에 붙이는 스티커팩 등도 인기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8월 9일 오후 11시 50분 원달러 환율은 1366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